안녕하세요. 스타일리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 5분. 오늘도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요. 일단 증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실 안녕하기에는 조금 그 나라 상황이나 증시 상황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적합한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것이요. 오늘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행인 부분이 있고요. 자,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 그저께가 되겠죠. 월요일 날 제가 그날 굉장히 시장이 요동을 쳤었었고, 그날 그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날 지수가 2360으로 마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빨간색 박스 밑에 그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2360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 월요일 날그 그 코스피 2450까지는 그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해서 지지했던 라인이다. 계엄 선포가 발생하고 그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도 지지했던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450 아래로 해서 2360까지 요동을 친 부분은 대통령의 그 계엄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선동에 의한 것들로 본다. 선동, 탄핵 추진, 내란죄, 입히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더 시장을 불안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는 그렇게 그 대통령의 그 계엄을 그 내란죄라고까지 그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선동 그리고 탄핵 추진 이런 전국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폭락을 한 거지 계엄령 자체로 폭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계엄령이 발표가 나고 난 다음 날과 그 다음 날까지는 2450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다음 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가 되겠고 오늘이 되겠죠. 이렇게 이틀 연속 시장이 좀 그 급하게 그 이제 복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자, 역시 그 선동 세력들 역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주가가 계속해 가지고 붕괴가 되면은 그 정치인들에게도 좋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동 쪽에 있었던 그런 그 파트에서도 그 당에서도 경제 그 안정 회의 같은 거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제 뭐 행정부라든지 그 경제부처들도 있고요. 그 범부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범부처에서 이 경제 그 안정을 위해서 각각 그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그 국민들의 그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외국인들의 심리 같은 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 안도감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요.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오늘 그 지금 현재 아직 장마감은 안 했지만 2440선 정도를 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이 발동했던 그 다음 날 수준까지는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계엄 사태가 지금 마무리가 된 건 아닌데 그 주가는 계엄 직전 그 주가까지 복원이 됐으니까 역시 그 선동에 의해서 시장이 좀 불안정했던 그런 부분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제가 그 급락 2360 이렇게 급락할 때에 외국인 매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패닉셀에 의해서 그렇게 그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 현물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중립적인 그런 그 스탠스를 보여줬고 그리고 외국 그 개인들의 패닉셀이나 이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이 다 받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패닉셀 이후에 주가의 급반등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까지 이틀 동안 급반등이 이루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팩트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역시 개인의 패닉셀 이후에는 급반등이 나오더라. 이게 또 확인이 되는 거죠. 이 패닉셀 중에는
그 신용에 의한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서둘러서 어쨌든 너무 불안하니까 또 이렇게 선동에 의해서 너무 그 증시가 휘청하니까 사실은 증시가 휘청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매도한다고 휘청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야 휘청하는 건데 개인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던졌잖아요, 월요일 날. 그만큼 개인들이 그 패닉 심리에 들어갔다. 그 부분은 결국에는 정치의 어떤 선동의 역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그 패닉셀로 인해서 무서워서 팔고 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 주가가 바로 이렇게 2,440까지 복원이 되니까 내가 팔고 나니까 바로 복원이 되네. 내가 왜 팔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내가 불안감으로 팔았는데 이렇게 일단 그 2360부터는 복원이 됐으니까 2360에서 판 사람들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 선동에 의해서 정시 선동에 의해서 그 증시가 불안한 거에 대한 내가 피해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현물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내일 목요일 날 여기 목요일 날 보시면은 내일 목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시만기일 쿼드러플 위치링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시만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동시만기일 관련해서 월요일 날 어떻게 말씀드렸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동시만기일까지 일단 한참 더 이 2360보다는 한참 위로 상승을 해야만 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날 현물 시장에서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보였지만 이 선물 관련된 동시만기 관련된 파생시장의 포지션에서는 물타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외국인들 그 포지션 관련해서요, 제가 조금 더 외국인 그 물타기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 된 건지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박스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금 그때 이제 월요일이 아니고 이번 그 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그냥 일단은 그 정치적인 이런 악재가 돌발하기 전까지 했을 때 제가 지난주 초 정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번 주에 오는 12월 동시 만기일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2,550을 통과를 해야만 이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동시 만기일까지 2,550을 50까지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지난주 초 정도에 제가 예상을 드렸는데 그 예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요? 그때 바로 이 계엄 사태가 터지게 된 거죠. 돌발 악재가 터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가가 아까 여기서 2,360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은 상방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선물 포지션에 있어서 파생 포지션에 있어서 물타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화살표 보시면은요, 이 화살표 보시면은 이제는 그 물타기로 인해서 오늘 그 2,440선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동시만기일 관련된 포지션으로는 2,440선만 통과를 해도 이 선에서 밀리지만 않아도 일단은 수익권으로는 돌아섰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2,550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어쨌거나 외국인 현재 포지션상으로는 이익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내일 시장을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동시만기일 관련해서 이익이 더 커지는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종가 정도로 예상이 되는 2,450 전후만 되더라도 외국인들이
그 손해를 보고 있는 포지션은 아니다. 이익권으로는 올라왔다. 이렇게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2360 이 라인에서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이익권으로는 올라와 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내일 장세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냐, 이 포지션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끌어올리느냐,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일 동시만기일 외국인의 의지만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그 전국 불안의 요소가 해소가 된 건 아니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탄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동시만기일은 외국인들이 의지를 추가적인 이익 극대화의 의지를 발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국이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선동 정치가 난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주식시장이 불안감이 반영이 될 것인지, 이거는 내일 좀 중립적으로, 내일 시장은 중립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월요일 날 확인했다시피 우리나라 그 뭐 탄핵이든 계엄이든 어떤 뭐 내란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그런 선동이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장의 모습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내일 이제 전국 불안이 다시 그 확대가 되면서 또 한번 시장이 휘청거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수 기회로 다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고, 오늘까지 전개된 시장이 역시 그 저의 생각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오늘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정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요, 영화 기시감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 진행되는 그 정치 상황 속에서요, 두 가지 영화를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시감이라는 거는 이미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걸 기시감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데자뷰 뭐 이런 건데,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영화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떠올랐는데, 하나는 명랑이라는 영화 있죠. 그 명랑,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을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하는 영화는 많이 있지만, 최근에 그래도 명랑이라는 영화가 뭐 수년 전에 있었었고, 한 7, 8년 됐을까요? 있었었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쯤 됐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그 영화를 재밌게 봤었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정치 영화. 를 봤었는데 이 두 영화가 떠올랐어요. 자, 명랑에서는 당연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순신 장군이 옥에도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막 그 모함을 씌우는 원균이 있었죠. 저는 지금 그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기도 전에 내란죄를 그 뒤집어 씌워서 뭐 공수처 같은 데서는 대통령 즉각 체포하겠다, 이런 또 제가 보기에는 그 말도 안 되는 배신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모함하는 그런 상황이 을 지켜보면서 명랑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으로 지금 좀 저는 이렇게 그 반영을 해서 보게 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원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쿠데타를, 그 80년도에 그 쿠데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그 장면 중에 보면은 쿠데타 세력들이 그 국방장관이나 총리에게 막 사인 같은 거, 이런 그 조치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마치 그 동조한 것처럼 사인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쿠데타 세력이 합법적임을 그 입히기 위해서 그 총리나 국방장관에게 막 사인을 강요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제 뭐 한동훈 씨가 그 한덕수 총리 데리고 막 뭐 그 국정 같이 하겠다고 발표시키는 거라든지, 또 대통령한테 하야하겠다고 사인하라고, 사인 받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서울의 봄의 쿠데타 세력과 굉장히 데자뷰되는 그런 기시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 그 국민들이요. 국민들이 정말 그 선동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않게 해서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역사가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는 뭐 오히려 사실로 믿었던 것이 가짜로 밝혀지는 것도 너무 많았었고 또 그 공작 정치 같은 것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공작 정치를 했던 그런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는지 물론 그 여당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 야당 공작 이런 부분들은 누가 더 많이 했고 선동 정치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증시 상황에 대해서요 중심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치 상황에 대한 저의 소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일 또는 모레 또 그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 그 증시 상황이 있으면은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